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뉴스의 김병기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지난 12년 동안 뭐 영화에서도 나오겠지만 4대강 사업 관련해서 한반도 대운하 시절부터 취재를 쭉 해왔고요. 이번에 94분 러닝타임에 다큐에서 여기 있는 안정호 기자가 사실은 감독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지 감독인데 어쨌든 그동안 이제 취해왔던 취재해왔던 것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강에서 왔습니다. 4대강 취재하고 있는 김정숙입니다. 어제 혹시 손님이 안 오실까 걱정돼서 페북에 올렸더니 대전에서도 오시고 공주에서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극장 개봉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실을 극장에서 이렇게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에 대한 소감, 또 그런 걸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영화 만든다고 할 때 이게 과연 극장이 걸릴까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진짜 극장에 배급사가 선정되고 걸린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실 줄 알았어요. 뭐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만, 100만 이렇게 보고 결국 제가 하고 있는 그 4대강의 잘못된 콘크리트 16개 보호가 그냥 막 우수수 무너지는 그런 꿈도 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동안 뭐 4대강 사업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삽질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오실 줄 알았는데, 관객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원래는 그 목표가 한 10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10,000 채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멀긴 한데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객들과 이렇게 계속 만나고 다니고 있거든요. 김정숙 기자랑 함께. 그런데 뭐 다들 너무 이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할 일이 당장 지금 우리가 할 일. 너무나 몰랐던 것 다 알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라고 느꼈는데 영화를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잊고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1인 미디어가 되어 달라. 입소문 내주시고 사실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관객을 모집하는데도 힘들고 그런데 1인 미디어가 되고 입소문을 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하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팀들이 꾸려졌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사실 이제 처음에 이 4대강 사업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죠. 2006년에 이명박 후보가 그 당시 이제 후보가 발표를 했고 그걸로 이제 국군 융성시켜주겠다, 강 살리겠다, 뭐 녹색 르네상스니 뭐 국군 융성의 성장 동력이니 뭐 화려한 말잔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영화에도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찍었던 영상도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취재했던 곳은 2006년도에 독일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취재했던 게 아니고 독일 마인-도나우 운하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명박 후보가 거기에서 이제 그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이명박 후보가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고 이명박 후보한테 브리핑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진짜 운하를 만들면 국군이 그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고 강을 살릴 수 있냐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에 이명박 후보가 발표하고 나서 이제 2달 뒤에 가서 이제 물어봤죠. 그때부터 이제 추격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언론인으로서 처음에 이제 기자로서 제일 유력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직업 기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슈들도 많이 있었고 제가 또 이 소위 말해서 데스크를 이제 보는 안진뱅이일 수밖에 없었던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더 글도 잘 쓰고 저보다 더 집요하게 4대강 현장에 남아서 취재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다 이제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들이었습니다. 예, 김종술 시민 기자, 금강의 요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낙동강 지킴이 정수근 기자, 오늘 좀 아까도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철재라고 에코 큐레이터라고 부역자 명단을 발표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끼리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뭐 지금까지 계속 취재해 올 수 있었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기 있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 강을 외롭게 지켜가면서 헌신적으로 진짜 이런 게 진짜 언론이지 않습니까? 요즘 기레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검증 안 하고 앵무새처럼 그냥 받아 적는 기레기들과는 달리 온몸으로 취재를 해왔거든요.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손잡고 매번 이렇게 다니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엔딩 크레딧에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백규환 선생님 저희가 이제 취재 가고 그럴 때 뭐 야 커피값이나 해라 해가지고 돈 집어주시고 뭐 명진 스님 같은 분들 뭐 이 강원도에서 막 일부러 응원하러 그냥 금강까지 와서 고생한다 응원도 해주시고 뭐 그런 분들 12년 동안 관계를 맺었던 그런 분들 조력자와 그 저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저항자들이 이제 다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게 된 거죠. 이끼벌레 맞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징그럽고 구역질이 납니다. 바로 엄청난 악취가 풍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도 두통약을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두통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끼벌레 처음 발견했는데 사실 그 아이 이름도 몰랐고 처음 보는 생물체니까 그렇다고 저는 기자입니다. 기자가 강에서 개 생명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그 이름을 알고 싶어서 제가 아는 전문가 학자들 뭐 환경단체 이쪽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다들 모른다라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자로서 어쩌면 이 아이가 내 마지막 기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가서 두렵지만 가서 꺼내서 만져보고 굉장히 심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팔에도 분질러 보고 결국 손가락 2마디 정도 뜯어서 입에 넣었던 건데 입에 넣자마자 시큼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기사가 나오죠. 아모니아가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한 2번, 3번 씹다가 이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역질이 워낙 심합니다.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꿀꺽 삼켰는데 계속 구역질을 하고 했는데 한 2시간 지나면 이제 두통과 뭐 피부 질환 이런 게 막 생겨납니다. 그리고 너무 가렵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밤새 강변에서 물 속에 들락거리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저만 먹었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조선일보 기자 3명이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 3명이 왜 먹었는지 모르시겠죠. 왜 먹었냐면요. 그 당시 이제 김종술 기자가 큰비디끼벌레 특종을 하면서 이제 이게 이 강이 수질이 악화됐다는 증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사로 막 썼습니다. 다른 모든 언론들이 다 전국에서 몰려와서 이제 취재를 했었고 그 당시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 옛날에 부역했고 요즘도 이제 부역하고 있는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 큰비디끼벌레는 강에 무해하다, 별로 해롭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계속 그 기사를 써왔어요. 그러니까 김종술 기자의 그 논리를 깨부수기 위해서 자기들도 먹어본 거죠. 먹어보고 배탈이 뭐 배가 아프고 뭐 이러면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써서 이제 검증해서 나름대로 검증해서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결국은 그 기사 그 현장에 가서 취재한 기사가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먹었다는 얘기는 쏙 빠졌어요. 결국은 뭐 배탈 나서 김종술 기자처럼 막 뒹굴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좋은 영화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환경 쪽 관련을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전에 금강을 한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녹조가
아직 꽤 많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만 봤기 때문에 김동수 기자님께 한번 1년을 통해서 보통 그런 4대강 사업 같은 거를 크게 할 때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1년 이상 조사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가르쳐준 교수님은 4대강이 6개월도 안 했다라는 식으로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영향이 되게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년간의 금강의 모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서울에 살다가 17년 전에 지역 기자로 내려가면서 제가 살고 있는 충남 공주의 지역 기자로 내려가면서 금강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집 뒤에 물이 있었고 어머니 그 빨래터는 제 놀이터였고 조금 더 성장해서는 친구들과 늘 놀던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강이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런 비슷한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모래톱이 널브러져 있고 그곳에 뭐 새들이라든가 야생동물이 뛰어다니고 또 아이들도 늘 신나게 뛰어다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 기자로 살면서 힘들 때마다 아니면 무슨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강변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4대강 사업이 딱 끝나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준공했잖아요. 2012년도 준공하자마자 2012년도에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합니다. 금강에서는. 그래서 한 60만 마리 정도 당시 죽었는데 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제2, 제3에 계속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 물고기 떼죽음이 60만 마리가 같이 반복된 건 아니고 60만 마리에서 몇만 마리, 몇천 마리, 몇백 마리 이런 식으로 이 마리 수의 차이만 있었을 뿐 계속해서 나는 거죠. 환경을 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실 겁니다. 강이라는 곳은 낮은 여울, 빠른 물살, 깊은 소 거기마다 사는 이 물고기도 다르고 새들도 다르고 야생동물도 다르다는 것. 그런 상태에서 2013년도부터 녹조가 피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 봤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낚시를 좀 좋아해서 우리가 저수지 가다 보면 조금씩 녹조가 핀 모습을 봤지만 그렇게 많은 녹조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녹조가 피었는데 정부에서는 늘 2급수라고 했죠. 굉장히 수질이 좋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좋아졌다라는 수질을 제가 가서 만지니까 만지는 것만으로도 피부병을 일으켰어요. 저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제가 저 혼자 당하는 건 좀 억울해해서 강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끔 신부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젊은 대학생들도 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르신들은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기 곤란한데 젊은 분들은 들어가게 합니다. 목사님도 피부병이 걸리고 신부님도 피부병이 걸려요. 바로 제 앞에서. 그리고 그런 물을 가져다 좋아졌다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은 저수온기를 빼고는 녹조 발령 일수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발령 시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내성천 용주댐이 있거든요. 지금 겨울철에는 그 남조류가 원래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남조류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저수온에도 그 남조류가 적응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댐이나 보호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해비타당성 여러 가지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다 무시했죠. 재난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환경영향평가 3개월 만에 끝냈어요. 문화재 지표조사도 30 며칠 걸렸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좀 아까 이제 수치를 얘기했는데 이제 환경과학부라니까 녹조 관심 이상 발령 일수가 2017년 수문을 닫았을 때는 한 120여일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20여일 동안 1년에 그 3분의 1 정도가 녹조가 가득한 강이었던 거예요. 금강이요. 금강이. 근데 수문을 열고부터 작년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59일로. 근데 올해는 제로였습니다. 그 뭐냐면은 수문만 열면 녹조는 그 독이거든요. 그냥 뭐 독이 뭐 좀 냄새 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독이거든요. 독극물을 풀어놨는데 그 수문을 다 닫아놔가지고 수문만 열면은 그 독극물이 쫙 쓸려 내려간다는 뭐 이런 거죠.
사실 녹조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죠. 녹조가 아니고 민물에는 남조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 건데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로는 청산가리 20배에서 200배에 해당하는 독극물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물질이죠. 한마디 더 할까요? 그 독극물을 지금 영남인들 같은 경우 1,300만이 그 식수원입니다. 그 독극물을 걸러서 고도 정수 처리해서 먹고 있습니다. 자칫 그 정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 엄청난 국가적 대재앙이 벌어질 수 있겠죠. 농민들은 어떻게 하냐? 그 녹조물을 거르지도 않고 농작물에 뿌립니다. 그 농작물을 온 국민이 다 먹고 있습니다. 그 농작물에는 그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 청산가리의 20에서 200배 되는 그 독성 물질이 축적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죽는다라는 거죠. 영화 덕분에 훨씬 더 이런 정말 이렇게 세세한 어떤 피해 상황이나 현장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어르신 계속 손을 들어주셔서 네. 평소에 김 선생님을 존경하는 팬입니다. 그런데 이 삽질을 보고 느낀 것이 지금 망가뜨린 그 여러 화면들이 페이스북에 나온 그런 처참한 환경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꿈이 빠져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꿈하고 저의 꿈이 합쳐서 새로운 금강이 되기를 기대했지만은 삽질에는 꿈이 빠져 있습니다. 섭섭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잘 보셨으면 그 꿈이 보실 수 있었었는데 처음에는 녹조 그 더럽게 망가진 강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 제가 모래톱에 보여주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곳이 그 녹조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 가득했던 곳에 수문이 열리고 마지막에 모래톱이 드러나서 지금 쌓이고 있는 추세인데 물론 예전의 금강 그 100%의 금강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20% 30% 나머지 70%는 우리 가치에서 채울 수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그 모래톱을 희망으로 살짝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더 처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더 처참한 걸 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너무 좀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물론 우리 감독님 이걸 하셨지만 그럴 것 같아서 너무 처참한 거는 담지 않았습니다. 뭐 어르신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담고 싶었던 내용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 94분이라는 러닝 타임에 압축하다 보니까 뭐 많이 생략된 것도 있고 미처 담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그 환경과 관련된 4대강 사업이라는 환경 영화이기도 하지만 강을 망치기 전에 민주주의를 망친 이런 그 전 과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강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냐, 그게 이제 우리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강이 저절로 살려지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 우리는 강을 망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암울한 것이다.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자라는 이런 메시지, 책임을 물어야지만이 지금 다 뻔뻔하게 다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 안 하고 화내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강을 지금 우리의 미래를 막고 있는 겁니다. 수문을 열지 못하게.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자라는 여론이 이 영화를 통해서 확산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라는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담으려고 좀 핑계를 대자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화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시절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시절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항상 그 권력의 자리라고 생각되는 곳에 있고 번듯한 그 연구실에 있고 다들 너무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서 사실 그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책임자들은 나갔으니까 아래 하급 공무원들은 뭐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그들이 이제 고위직에 있어서 또 맡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그래서 그
그 예전에 그 나치 부역자들을 처단했던 프랑스처럼 뭔가 좀 처단하는 게 있어야 사람들이 역사에서 무서움을 배울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책임을 묻지 않는 역사의 그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강하게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환경이 진짜 여기에서 나온 거는 김종술 기자가 개인 그 핸드폰에 담겨 있는 것에 거의 그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더 거의 좀 아주 거의 시궁창으로 전락한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데 어쨌든 그 시궁창으로 만든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지금 검찰 개혁이 화두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 당시에 뭐 김종술 기자, 뭐 환경운동연합, 뭐 최열 뭐 대표, 뭐 여기 나오는 그 저항자들을 다 그 압수수색하고 다 압력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언론에다가 슬쩍슬쩍 흘리고 언론은 짜집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판도 한번 안 받아보고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이고 지금 똑같이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이 과거 언론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수문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공감하시고 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영화를 보러 오신 것 자체가 연대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현장이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알고 싶습니다. 4대강 처음 시작할 때는 22조 2천억이 들었죠. 그 이후에 해마다 5천억에서 1조 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녹조가 피죠. 녹조가 피면은 수분 열면은 그냥 녹조는 사라집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체류 시간이 짧아지면.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질 개선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끔 TV에서 보시면 황토 뿌릴 겁니다. 황토 아닙니다. 강에서는 어떤 게 뿌려지느냐? 화공약품인 응집제라는 걸 뿌립니다. 그 응집제는 뭐냐? 위에 녹조 떠 있는 곳을 응집시켜서 강 바닥에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게만 하는 거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마이크로 버블기니 우리 물고기 양식장에서 쓰는 수차, 이거 산소 공급할 때 쓰는 수차를 돌린다든가 바이오세라믹이라든가 아예 녹조 제거선이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 계속선을 다니면서 강을 막 휘젓고 다니는 그게 하나의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부역자들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그 부역자들은 지금도 똑같이 그들이 정부 용역을 받습니다. 그 수질 개선의 용역을. 그래서 그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또 사업비가 지출되죠. 그렇게 벌어지는 돈이 한 해에 1조 원 가량입니다. 이 돈은 작년 올해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보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아요. 결국 그 돈이 여러분들 복지로 노후 복지로 쓰인다든가 청소년들 대학까지 다 무상으로 보내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돈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한 30조를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국가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들만 흔들리는 거죠. 그 돈이 여러분들한테 가야 될 돈이 계속해서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 보호를 막아서 그 물을 가져다 쓰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면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경제적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다 모든 자료를 통해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농담처럼 저 옛날에 4대강 작업 있고 그럴 때요. 저희 아시는 분이요. 그 자식을 대학에 보냈는데 티그자 뭐 토목 뭐 어쨌든 그런 데 가라. 그러니까 이게 4대강 일단은 이명박 정권하는 딱 다 완성해 놓은 거잖아요. 나중에 어쨌든 4대강이 문제가 돼서 철거하려고 해도 또 이제 네, 사실은 그러니까 토건공화국을 하는 그 상황에 가장 맞게 빨리 일단 딱 지어놓고 빠져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거지. 계속 세금은 낭비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는 여전히 자리에 다 있고 이런 게 사실은 되게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정확하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보호를 건설했던 현장 소장이 저한테 했던 얘기,
이거 나중에 썩으면 내가 와서 또 철거할 거예요. 결국 그들의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고 그들의 돈이라는 거죠. 거기에 너무 분노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강이라는 게 물론 올해가 아니고 내년 더 후에 그들의 주장처럼 더 오랫동안 모니터링하고 그때 가서 처리 방안을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강에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 강에 살아가는 그 생명체 중에 20% 30%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에도 인간의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게 제일 힘드시던가요? 이제 뭐 제가 이제 다들 이제 너무 점잖게 그 부역자들을 부역자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댄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원래 제가 점잖습니다. 원래 이제 뭐 연기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 제일 화가 났던 것은 이제 과거에도 승승장구했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다 뭐 사장님, 뭐 유명 대학교 강당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환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는 게 이제 제일 사실은 힘들었던 거고 화가 났던 거고,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김종술 같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 뭐 이런 분들을 좀 지켜보는 게 제일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좀 아까 이제 내성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내성천만 저희 매년 한 두세 번 정도 탐사 보도를 하는데 탐사 보도의 제일 끝이 내성천이었어요. 내성천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지구별의 하나뿐인 모래강이라는 곳이거든요. 모래가 진짜 그 명사십리 같은 곳인데 지금 거기에 이제 명승진, 회룡포나 뭐 선몽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제 같이 김종술 기자랑 같이 현장 취재를 했는데 거의 국보보다도 더 그건 완전 이 지구별의 그런 보물강이 없어요. 보물강이 없는데 거기가 지금 다 잡초밭 자갈밭이 됐어요. 지금 그 영주댐, 내성천을 영주댐. 근데 영주댐을 막아놨는데 거기는 지금 녹조가 끼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막은 목적이 뭐냐면은 낙동강에 그 이 영주댐에 있는 맑은 물을 흘려보내겠다 이런 취지로 막았는데 거기 맨날 녹조가 끼고 있어요. 그 더러운 물을 그 낙동강에 흘려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참 너무 화가 나죠. 네. 저는 안타깝게도 토목 관련 과는 못 가고 네, 미디어와 시나리오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영화 장르에서 느와르가 흥하지 않고 있는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게 최고의 느와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모르는데 영화를 보니까 그때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고 제가 다 아는 얼굴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무지해서 그런데 수문을 열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정부에? 올 초에 2월 22일 날 국가에서 물관리위원회에서 보처리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금강 같은 경우는 지난해 세정보는 1월, 공주보는 3월에 수문이 완전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랬는데 올해 갑자기 물이 없다. 공주보 수문을 열면은 농사지을 물이 없다. 가축 먹일 물도 없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현수막이 한 700~800개가 걸리고 방송 차량이 다니면서 난리가 났어요. 황교안, 나경원이 매일 공주를 와서 농민이라고 앞세우고 그분들을 세워서 국가가 왜 농민들을 못 살게 구느냐라고 탄압을 계속해서 했죠. 그걸 언론들이 그 농민들이 하는 말만 그대로 받아서 앵무새처럼 내보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도심에서 그 언론을 통해 보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왜 국민들을 탄압할까, 농민들을 못 살게 굴까라고 했죠. 현실은 다 가짜였습니다. 작년부터 수문이 열렸고 올 5월에 그 농민들이 물이 없다라고 했던 곳에는 물이 넘쳐나서 제가 썼던 기사는 물의 나라라고 기사를 쓰기도 했고, 그러면 얼마 전에 추수가 끝났는데 다 망해야 되죠.
대풍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건설업체, 공무원, 뭐 학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지역의 관변 세력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돈을 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변 세력과 이 자유한국당이 같이 결탁하고 정치권이 선동하죠. 그리고 그 농민이라고 몇 사람 세워서 이렇게 저항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게 깨져야 되는데 여전히 지역에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 추수 대풍 났는데도 지금 가서 그분들 만나면 물 없어서 농사 못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 검증이 언론에서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겠죠. 왜 맨날 나한테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동안 그 김종술 기자의 보조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김종술한테 많이 말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분노하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에 우리 헛된 돈들이 뿌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만큼 그 돈은 이렇게 버려지는 돈들이 여러분들의 주머니로, 복지로, 노후로, 교육으로 다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좀 분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아 그러시구나. 이제 그 배운다는 것은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2조 2천억 원 10년 전에 그리고 매년 1조 원씩의 엄청난 막대한 교육비를 사실 그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번 돈이에요. 그 돈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 22조 2천억 원을 그 엄청난 막대한 교육비를 지출하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한 줄도 배우지 못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띄움으로 해서 같이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김종수 기자가 지금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전파해 주시고 SNS 요즘 보니까 네이버 평점 보니까 막 거기 막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1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여하는 시민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1인 미디어가 돼서 많이 좀 널리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